민호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정순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리고 있다. 70년을 살아온 세월 동안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서울 변두리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서 있는 낡은 단독주택.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이제는 혼자가 된 이 집에서 그녀는 매일 아들을 기다렸다. 밤이 깊어가고 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정순의 주름진 손이 하얗게 드러난다. 그 손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유산 통장이 들려 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실제 사연을 시작합니다. 3천만 원. 두 사람이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의 전부였다. 사흘 전 밤 민호에게서 온 급한 전화가 떠올랐다. 엄마, 큰일 났어요. 할인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호의 울먹이는 목소리. 병원의 소란스러운 소리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엄마 정말 급해요. 손녀 할인. 정순의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보물 같은 존재다. 40대 중반에 겨우 얻은 아들 민호. 그 민호가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낳은 딸. 10살 할인은 정순에게 생애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얼마나 필요하니? 3천만 원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은행에 달려갔다. 떨리는 손으로 송금을 마쳤을 때 정순의 마음은 불안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후로 열흘이 흘렀다. 할인의 병세는 어떤지, 수술은 잘 됐는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다. 병문안 한 번 오라는 말도 없다. 정순의 가슴에 검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다. 참을 수 없어 전화를 건다. 수진아, 나야. 할인이는 어떠니? 할머니가 한번 보러 가면 안 될까? 잠시 침묵이 흐른다. 수진의 목소리가 어딘지 부자연스럽게 들려온다. 아, 어머니 할인이는 많이 좋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어느 병원에 있다고 했지?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그게 지금은 면회가 안 돼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진다. 정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뭔가 틀렸다. 사업 실패로 빚에 쫓기는 민호, 명품을 좋아하는 허영심 강한 수진.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파고든다. 그날 이후 정순은 더 이상 가족을 믿지 않게 되었다. 열흘이 더 지났다. 정순은 매일 전화기를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아들 부부로부터는 여전히 소식이 없다. 할인의 안부를 묻는 전화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더 이상 연락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도 텅 빈 집안에서 정수는 혼자 저녁을 먹는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된장찌개. 그릇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린다.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다. 할인아, 할머니 보고 싶지 않니?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메아리친다. 10년 전 할인이 태어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민호와 수진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정순 또한 늦둥이 손녀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이상하다. 아이가 중병에 걸렸다면서 왜 할머니를 병원에 오라고 하지 않을까? 왜 할인의 목소리 한번 들려주지 않을까? 정수는 서랍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낸다. 할인의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할인, 그 옆에서 뿌듯해하는 민호와 수진.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다. 우리 할인이가 정말 아픈 걸까? 의심이 고개를 든다. 혹시 민호가 또 사업으로 돈을 잃은 건 아닐까?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워버린다. 아무리 그래도 손녀의 병을 거짓말할 리는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밤이 깊어간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3천만 원이 사라진 통장을 베개 밑에 숨겨두었다.
빈 통장이지만 왠지 곁에 둬야 할 것 같다. 새벽 3시 정수는 벌떡 일어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할인이 정말 병원에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멀쩡히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전화를 건다. 1번, 2번, 3번. 받지 않는다. 4번째에서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머니, 이 시간에 왜? 수진아, 나 잠이 안 와서. 할인이는 지금 어디 있니? 정말 병원에? 물론이죠. 지금 자고 있어요. 거짓말이다. 정순의 직감이 소리친다. 수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다. 불안은 이제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다. 정수는 40대 중반에 민호를 낳았다. 불임으로 고생하던 20년, 포기할 즈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아들이었다. 남편과 함께 민호를 금지옥엽처럼 키웠다. 그 민호가 수진과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정수는 행복했다. 하지만 결혼 후 민호는 변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수진의 부추김이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수진. 그녀는 민호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오라고 끊임없이 재촉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대박 날 거예요. 친구가 확실한 정보를 줬다고요. 첫 번째 사업 실패. 2천만 원이 날아갔다. 정순과 남편이 마련해준 결혼 자금이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꼭 성공할게요. 두 번째 사업 실패. 이번엔 5천만 원. 정순 부부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사라졌다. 그때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수지는 화려한 옷을 벗고 검소한 차림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몇 달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들고 왔다. 그래도 할인이가 태어났을 때는 달랐다.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아이였다. 민호는 딸바보가 되었고 수진도 아이에게만큼은 진심이었다. 정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다시 희망을 품었다. 이제는 정말 정착할 거라고, 가정적인 남자가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이 양육비, 교육비가 들어가자 민호는 더욱 조급해졌다. 수지는 다른 엄마들과 비교하며 더 좋은 것들을 사주고 싶어 했다. 할인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피아노와 발레를 가르쳤다. 할인이가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또다시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댔다.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까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쟁이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다. 할인이 앞에서는 여전히 자상한 아빠였고 정순 앞에서는 효자인 척했다. 수지는 명품 가방 대신 짝퉁을 들고 다녔지만 여전히 체면을 중시했다. 정수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며느리가 얼마나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지만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할인이 아프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돈을 보낸 것이다. 혈육의 정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참을 수 없어진 정수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른 아침 아들 집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맡긴다. 1시간 거리, 평소라면 미리 연락하고 갔겠지만 오늘은 다르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에 잠긴다. 민호가 어렸을 때는 참 순수했다. 거짓말을 하면 금세 얼굴에 드러나는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아들 집 앞에 도착했다. 30평 아파트, 민호가 결혼할 때 정순 부부가 마련해준 집이다. 지금은 빚 때문에 전세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살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간다. 복도를 걸으며 정순의 심장이 빨라진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초인종을 누른다. 안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잠시 후 수진이 문을 연다. 어머니, 어떻게 갑자기? 할인이 보러 왔다. 괜찮니?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진다.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아, 할인이는 지금 병원에서. 그때 안방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엄마, 게임기 어디 있어? 정순의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할인이 집에 있다. 병원이 아니라 집에 멀쩡히 있다. 수진이 재빨리 변명한다. 아, 어머니. 할인이 어제 퇴원했어요. 다행히 많이 좋아져서. 거짓말이다. 정순의 직감이 소리친다. 할인의 목소리가 너무 건강하다. 큰 수술을 받았다는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다. 할인아. 정순이 큰 소리로 부른다. 할머니. 할인이 방에서 뛰어나온다. 멀쩡하다.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다. 살도 찌고 혈색도 좋다. 어디가 아팠다는 아이인가? 할인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어디가 아팠다고? 할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아픈 게 어디 있어? 나 안 아픈데? 수진이 황급히 할인의 입을 막는다. 할인아,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하고. 그 순간 정순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할인은 아프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한 것도 수술받은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자신의 3천만 원을 속이려고 꾸민 일이었다. 정순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수진아. 정순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 돈을 어디에 썼니? 수진이 고개를 숙인다. 대답이 없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엄마. 민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회사에서 급히 나온 듯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다. 수진이 급히 전화했나 보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짜증이 섞여 있다. 정수는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본다. 민호야, 할인이가 언제 병원에서 나왔니? 그게 어제요.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거짓말하지 마라. 정순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다. 할인이는 처음부터 아프지 않았잖니. 내가 확인했다. 침묵이 흐른다. 민호와 수진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다. 할인이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엄마, 그게 아니라 3천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말해라. 정순이 소파에 주저앉는다. 온몸에 힘이 빠진다.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민호가 무릎을 꿇는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는 거다. 빚비 때문이었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할인이가 무서워했어요. 수진도 옆에 무릎을 꿇는다. 어머니,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할인이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할인이를 생각해서?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할인이를 핑계로 할머니를 속인 거잖니. 그게 할인이를 생각하는 거니? 민호가 고개를 숙인다. 변명할 말이 없다. 엄마,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도 있었잖니.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었고. 정순이 일어난다. 아들 부부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시선을 던진다. 내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뭘 안 해줬니? 집도 사줬고 사업 자금도 대줬고 할인이 교육비도 도와줬잖니. 그런데 왜 거짓말로 속여야 했니? 수진이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말씀드릴 면목이 없어서 거짓말한 거야? 정순의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몰려온다. 그 돈 없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생각해봤니? 그건 내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다. 내가 혼자 늙어가며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돈이었어.
민호가 머리를 조아린다. 엄마 갚아드릴게요. 꼭 갚아드릴게요. 뭘로 갚을 건데? 또 거짓말로. 정순이 현관문 쪽으로 걸어간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간다. 내 집으로. 정순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한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라. 내게는 이미 아들이 없다. 현관문이 닫힌다. 복도에 정순의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친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궁금증이었다. 3천만 원을 정말 빚 갚는 데만 썼을까? 뭔가 석연치 않다. 새벽 3시 정수는 결심을 굳혔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민호 부부가 모두 직장에 나가고 할인이는 학교에 간 시간을 노렸다. 아들 집 열쇠는 아직 가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정수는 주변을 살폈다. 혹시 누가 볼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간다. 복도는 조용하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텅 빈 집이 을씨년스럽다. 정수는 안방으로 향한다. 큰 장롱 앞에 선다. 예전에는 정순이 사준 이불과 옷들이 가득했던 그 장롱. 장롱 문을 연다. 순간 정순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샤넬 가방, 루이비통 지갑, 에르메스 스카프, 명품들이 가득하다. 그뿐만 아니다. 호텔 영수증들이 서랍에 가득하다. 롯데호텔, 신라호텔, 그랜드 하얏트. 일주일 전 날짜들이다. 이게 뭐야? 정순의 손이 떨린다. 더 뒤적여 본다. 룸살롱 영수증,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들이 쏟아진다. 며칠 전 것들이다. 할인이 병원에 입원했다며 돈을 받아간 바로 그 시기의 영수증들이다. 정순의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빚을 갚는다고? 이게 빚을 갚은 거라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것들이 나온다. 수진의 새 핸드폰, 값비싼 화장품들, 그리고 민호의 새 시계. 롤렉스였다. 이놈들이. 정순의 온몸이 분노로 떨린다. 손녀가 아프다고 거짓말하며 받아간 돈으로 이런 사치를 부렸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마지막 재산으로 호텔에서 놀고 룸살롱에서 돈을 뿌리고 명품을 사들였다. 장롱 맨 위 선반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것을 발견한다. 여행 사진들이다. 제주도 리조트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 일주일 전 사진이다. 할인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던 바로 그때 이들은 제주도에서 호화로운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 속 할인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비싼 리조트 수영장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는 손녀의 모습. 할머니가 병원에 있는 줄 알고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그 시간에 정수는 주저앉는다. 숨이 막힌다.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나? 손녀까지 거짓말에 동참시켰다. 10살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쳤다. 문득 화장대 서랍이 열려 있는 게 보인다. 그 안에서 신용카드 영수증들을 발견한다. 백화점, 면세점, 고급 브랜드샵들. 모두 최근 일주일 사이의 것들이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분노의 눈물이다. 내 돈으로 내 남편의 마지막 유산으로. 정수는 모든 영수증들을 가방에 넣는다. 증거들을 수집한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집을 나서며 정수는 다짐한다. 이제 끝이다. 정말 끝이야. 그날 저녁 정수는 증거들을 식탁에 펼쳐놓고 기다렸다. 호텔 영수증, 명품 구매 내역, 제주도 여행 사진들. 모든 것이 명확했다. 민호와 수진이 퇴근 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사과하러, 변명하러 올 것이다. 오후 7시 초인종이 울렸다. 정수는 문을 열었다. 민호와 수진이 꽃다발과 과일을 들고 서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엄마, 죄송해요.
지난번에 너무 놀라셨죠?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온다. 수진도 밝은 표정으로 인사한다. 어머니, 할인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간다. 민호와 수진이 따라온다. 그들이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 식탁 위의 증거들이 눈에 들어온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수진이 입을 손으로 막는다. 이게 뭐냐? 정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묻는다. 엄마, 그게 빚을 갚았다고 했지? 이게 빚 갚은 거냐? 정순이 호텔 영수증을 집어든다. 신라 호텔 프레지던셜 스위트. 하루에 120만 원. 이게 빚이냐? 민호가 말을 더듬는다. 그건 수진이 생일이어서 룸살롱에서 300만 원. 이것도 수진이 생일 선물이냐? 수진이 고개를 숙인다. 변명할 말이 없다. 정순이 제주도 사진을 던진다. 할인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을 때 너희는 제주도에서 놀고 있었구나. 할인이까지 거짓말에 끌어들이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할인이는 몰랐어요. 우리가 그냥 여행 가자고 해서. 몰랐다고? 10살 아이가 할머니한테 거짓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냐?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너희가 그 아이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 거짓말하는 법이냐? 할머니를 속이는 법이냐? 민호가 무릎을 꿇는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다시는? 이미 몇 번째야? 사업한다고 속이고, 투자한다고 속이고, 이제는 손녀가 아프다고 속이고. 정순이 샤넬 가방을 집어든다. 이 가방 하나가 300만 원이야. 내 한 달 생활비다. 내가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이런 걸 샀다고? 수진이 울기 시작한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말로 끝나는 줄 아냐? 정순이 일어선다. 너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살 작정이냐? 거짓말로, 속임수로. 민호가 정순의 다리를 붙잡는다. 엄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기회?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정순이 민호의 손을 뿌리친다. 이제 그만해라. 정말 그만해. 정순이 증거들을 다시 가방에 넣는다. 내일 변호사를 만날 거다. 엄마, 앞으로 내 집에 오지 마라. 할인이도 데리고 오지 마라. 정순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너희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랄 바에야 차라리. 말을 잇지 못한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민호와 수진이 떨면서 일어선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정수는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한다. 나는 이제 너희와 남남이다. 밤이 깊어도 정수는 잠들 수 없었다. 가슴속 분노가 마그마처럼 끓어오른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새벽 4시 정수는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낸다. 며칠 전 전자상가에서 산 것이다. 이제는 모든 대화를 기록해야 한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오전 10시 정수는 민호에게 전화를 건다. 민호야, 나야. 엄마,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말씀이 다 맞아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 정수는 차분히 말한다. 민호야, 엄마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생각해봐라. 알아요, 엄마.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로 돈을 뜯어낸 거냐? 뜯어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급해서? 호텔에서 놀 만큼 급했냐? 민호가 말을 더듬는다. 정수는 계속 묻는다. 3천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정확히 말해봐라. 그게 빚도 갚고 생활비도 쓰고.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다 확인했다. 영수증도 다 받고. 침묵이 흐른다. 민호의 숨소리만 들린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줄 아냐? 그 돈 어떻게 갚을 거냐?
갚아드릴게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뭘로 갚을 건데? 또 거짓말로? 또 할인이를 핑계로? 그런 건 아니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럼 뭐냐? 솔직히 말해봐라.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냐? 일단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정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뭐라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내가 사준 집을 담보로? 엄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번엔 정말 확실한 사업이에요. 정순이 전화를 끊는다. 손이 떨린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아직도 사업이라는 헛된 꿈에 매달려 있다. 오후에 수진에게도 전화를 건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 어제는 정말.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라. 그 돈을 정말 빚 갚는 데 썼냐? 그게 일부는 빚도 갚고 일부는 뭐 했었냐? 생활비요. 생활비로 호텔에서 놀았냐? 생활비로 명품을 샀냐?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한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스트레스? 내 돈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할인이 교육비며 빚이며 정말 힘들어요. 힘들면 검소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명품 사고, 호텔 가고, 그게 힘든 사람이 할 일이냐? 수진이 울음을 터뜨린다. 어머니,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저만 없으면 할인이도 창피해해요. 정순의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다. 창피해? 거짓말하고 할머니 돈 빼먹는 게 더 창피한 일 아니냐? 전화를 끊는다. 녹음기를 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다.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는다. 이들에게는 반성이 없다. 진정한 뉘우침이 없다. 여전히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행동해야 한다. 정수는 법무법인을 찾았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사무실이었다. 접수처에서 상담 신청을 했고 30분 후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40대 중반의 김 변호사가 친근하게 물었다. 정수는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내 놓았다. 호텔 영수증, 명품 구매 내역, 녹음 파일, 그리고 은행 송금 내역까지. 제 아들이 손녀가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제 돈을 가져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정수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할인이가 아프다는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제주도 여행을 갔던 일, 그리고 호화로운 소비까지.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존속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일반 사기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예요. 존속 사기요? 자식이 부모를 속여서 재물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정순의 가슴이 뛴다. 설마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뜻인가? 하지만 어르신, 이 경우 고발하시면 아드님이 정말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발장을 작성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드님 쪽에서 합의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합의는 없습니다. 정순이 단칼에 자른다. 이미 몇 번의 기회를 줬어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고발장 작성에 1시간이 걸렸다. 정수는 꼼꼼히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했다. 김 변호사가 설명한다. 내일 검찰청에 접수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다. 내 손으로 아들을 고발한다는 게 이런 기분일 줄은 몰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법무법인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누가 알려줬을까? 아마 법무법인 근처에서 누군가 봤나 보다. 그래, 다녀왔다. 엄마, 설마 고발하시는 건 아니죠? 민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이미 했다. 엄마. 민호가 소리친다. 어떻게 친아들을 고발할 수 있어요? 친아들이면 어떻게 친어머니를 속일 수 있냐? 정순의 목소리가 차갑다. 엄마, 제발요. 취하해 주세요. 제가 무슨 짓을 했든 감옥까지 가야 하나요?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손녀를 이용해서 할머니를 속인 짓을. 엄마, 할인이 생각해서라도. 할인이? 이제 와서 할인이? 정순이 웃는다. 허탈한 웃음이다. 할인이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민호가 흐느끼기 시작한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취하해 주세요. 이미 늦었다. 정순이 전화를 끊는다. 30분 후 수진이 전화한다. 울고 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민호가 감옥 가면 할인이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가 생각할 일이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민호는 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정순이 전화를 끊는다. 그날 밤 정순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결단을 내린 기분이었다. 사흘 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수사가 시작되었고 민호와 수진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었다고 했다. 정수는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정순이 문을 열자 민호 가족이 모두 서 있었다. 민호, 수진 그리고 할인이까지. 할머니. 할인이가 정순에게 달려온다. 정순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사랑하는 손녀를 보니 마음이 약해진다. 할머니, 아빠가 감옥 간다면서요? 왜요? 할인이의 순진한 눈망울이 정순을 바라본다. 10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민호와 수진이 정순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할인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는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호가 머리를 조아린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수진도 눈물범벅이 되어 매달린다. 어머니, 할인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정순의 마음이 흔들린다. 할인이의 맑은 눈을 보고 있으니 모든 결심이 무너질 것 같다. 할머니,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서해 주세요. 할인이가 정순의 손을 잡는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사랑하는 손녀 앞에서 어떻게 냉정할 수 있을까? 민호가 간절히 말한다. 엄마,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로 뉘우치고 있어요. 앞으로는 검소하게 살겠어요. 명품도 안 사고 호텔도 안 가고 정말 성실하게 살겠어요. 수진도 맹세한다. 정순이 할인이를 안아준다. 따뜻한 손녀의 체온이 전해진다. 할머니, 용서해 주실 거죠? 할인이가 환하게 웃는다. 정수는 갈등한다. 70년을 살아오며 이런 선택의 순간을 겪어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손녀 때문에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원칙을 지켜야 할까? 엄마, 제발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민호가 정순의 다리를 붙잡는다. 정순이 긴 한숨을 쉰다. 할인이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이 약해진다. 정말 마지막이다. 엄마. 민호가 기뻐한다. 내일 검찰청에 가서 고발을 취하하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야 한다. 할머니 최고. 할인이가 정순에게 뽀뽀를 한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말 이들이 변할까? 아니면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할까? 그날 저녁 민호 가족이 돌아간 후
정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내가 너무 약한 건 아닐까? 하지만 할인이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서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믿고 싶었다. 한 달이 지났다. 정수는 검찰청에서 고발을 취하했고 민호 가족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삶을 약속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된 듯 보였다. 하지만 정순의 불안은 계속되었다. 정말 이들이 변했을까? 매일 그 생각만 했다. 어느 날 오후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수진을 목격했다. 수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수입 과일을 사고 있었다. 정수는 멀리서 지켜봤다. 수진의 손목에는 새로운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다. 또 시작된 건가? 정순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정수는 다시 아들 집에 갔다. 이번에도 몰래 들어갔다. 장롱을 열어보니 또 다른 명품들이 늘어나 있었다. 구찌 가방, 프라다 지갑, 샤넬 향수까지. 이게 뭐야? 서랍을 뒤져보니 또 다른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다. 카지노 칩, 경마 배당표, 그리고 대부업체 명함들. 민호가 도박을 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메모지였다. 수진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할머니 집 시가 8억. 담보대출 6억 가능. 할머니 동의서 위조하면 됨. 정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이들은 이제 자신의 집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것도 위조까지 해가면서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다. 정순의 집 등기부였다. 이미 조사를 마쳤다. 이 나쁜 놈들이. 정순의 온몸이 분노로 떨었다. 용서해준 지 한 달도 안 되어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핸드폰에 저장된 음성 메모도 발견했다. 재생해보니 민호와 수진의 대화였다. 할머니는 정말 호구야. 한번 용서해주니까 앞으로도 계속 될 줄 안다고. 그러니까 할인이만 앞세우면 뭐든 다 해줘. 이번엔 집까지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동의서 위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할머니가 뭘 알겠어? 서명만 받으면 돼. 정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바보로 여기고 있었다. 용서는 관대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책상 위에 있는 또 다른 메모를 보고 정수는 완전히 무너졌다. 할머니 생명보험금 2억. 수익자 민호. 보험료 연체 시 자동 해지되니 주의. 이들은 자신의 죽음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정수는 모든 증거를 다시 수집했다. 이번엔 더 많은 증거들이 있었다. 명품 영수증, 도박 관련 자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집을 노리는 계획서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다짐했다. 이번엔 정말 끝이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정순입니다. 다시 고발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절대 취하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증거가 더 늘어났어요. 이번엔 제 집까지 노리고 있어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만나죠. 그날 밤 정수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이제 정말 끝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저들은 그냥 남이다. 6개월 후 법정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민호는 존속 사기죄와 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 3년을 선고받았다. 수진은 공범으로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정순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고 민호 부부가 구입한 명품들은 모두 압류되었다. 법정에서 정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민호가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정수는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다.
할인이는 수진의 친정으로 갔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할인이와 만났다. 할머니, 정말 아빠 안 용서해 주실 거예요? 10살 손녀의 맑은 눈이 정순을 바라봤다. 할인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정순이 할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단호해야 할 때가 있단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이해하게 될 거야. 거짓말과 배신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할인이 울기 시작했다. 정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할인이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 헤어져야 해. 왜요? 그래야 할인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어. 거짓말하는 어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돼. 정수는 할인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다. 이건 할인이를 위해 새로 만든 통장이야. 내가 대학 갈 때까지 모아뒀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렴. 할머니. 그리고 절대 거짓말하는 어른이 되면 안 된다. 약속할 수 있지?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후 정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큰 집은 처분했다. 더 이상 넓은 집이 필요하지 않았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정수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온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다. 70년을 살아오며 가장 힘든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때로는 사랑이 단호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할머니? 할인의 목소리였다. 정순의 가슴이 뛰었다. 할인아. 할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그래. 아빠가 한 일이 정말 나쁜 일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인아, 할머니 말 기억하지?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말. 네, 약속드려요. 할머니처럼 정직한 사람이 될게요. 정순이 미소를 지었다. 비로소 평온한 미소였다. 고맙다, 우리 할인이.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남편이 저 하늘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여보,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났어. 따스한 햇살 아래 정수는 처음으로 진짜 평온을 느꼈다. 지켜야 할 것은 결국 하나뿐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남는다면 조용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